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의석 나눠먹기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이른바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 나눠먹기,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 짬짬이를 하더니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적용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동안 잘 손발을 맞추면서 짝짝꿍을 하더니 완전히 토라졌어요. 지금 양측이 그렇게 말폭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토라진 이유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밖으로 챙기는 거, 예. 한석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토라진 거고요. 아마 근데 민주당이 볼 때는 정의당이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알박기라는 게 용어도 썼잖아요. 예, 알박기, 개혁 알박기, 중진 알박기라는 용어를 썼고 정의당은 뭐 대기업이 하청업체 납품 단가 후리치듯이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뒤에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요, 이 좌파들은 타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게 뭐 연동형의 캡을 씌워가지고 뭐 30석까지만 연동하고 그다음에 20석은 또 이게 원래대로 비례대로 이렇게 뭐 캡을 하든 안 하든 결국이 어떻게 가더라도 정의당은 6, 7석은 늘어나요. 그렇죠. 어떻게 가든. 지금 6석에서 아마 12서너서까지는 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타협해서 어떻게든 이게 타협회가 통과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한국당이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걸 저는 이 1+4 그냥 말씀했잖아요.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가? 저는 한마디로 1+4를요, 뭐라냐면 이게 그 범죄단체 조직할 때 범죄단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무소불위처럼 모든 게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망국 오적이다. 우리가 이제 을사오적처럼요, 나라가 망하려면 오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망국 오적이 누구냐? 바로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그 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그 다음에 손학규, 그리고 이제 정동영, 그 다음에 박지원. 아니, 박지원, 이게 당입니까?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이 사람은 이게 낮에는 뭐 야당 행사하다가 밤에 가면 이게 사쿠라처럼 여당으로 가서 계속 하는데, 이런 이게 무소속이 어떻게 4+1에 들어가고 교섭단체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당이 어떻게 교섭단체 한국당이나 지금 유승민 교섭단체 있잖아요. 전부 이게 배제하고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이게 바로 범죄단체 아니냐.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하고 민주당도 결국은 이제 지금은 싸우는 것도 타협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50대 50, 비례대표 50 중에서 연동형을 상한을 좀 씌우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과거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하자. 정당 득표율대로.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큰 대세를 자기들로서는 아주 실익을 챙기는 그것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마지막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석패율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손학규라든가 정동영, 박지원, 또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례에도 자기 이름을 올려갖고 만약 떨어질 경우 지역에서 석패율로 구제되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이거 중진 알박기다. 자기들 당선시키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패율을 뭐 권역별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전국으로 단위로 할 거냐, 또는 이제 석패율을 뭐 권역별로 2명씩 많이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숫자를 줄일 거냐, 이런 거 이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그 국회 법은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누더기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이게 갖다 붙이고 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누더기법이 됐고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법은요, 국민이 거의 전혀 모르는 깜깜이 법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박사님은 뭐 잘 아실 정치학 박사니까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왜 워낙 자주 바뀌고 수학 공식도 많고 이런 게 국민 대다수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국민이 평균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상식선에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깜깜이 법이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자기들은 정치 개혁 운운하고 뭐 사표를 없애고 또는 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원칙도 없고 그저 한 당에 한 명이라도 더 먹으려는 밥그릇 싸움하는 이게 바로 야바이법이 아니냐. 야바이법이잖아요. 예.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이 법을 누더기법, 그다음에 이 깜깜이법, 그리고 이게 야바이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는 이게 위헌법이라 봐요. 예. 위헌. 아니 비례해서 만약에 한국당이 40% 얻었다. 근데 지역구 얻었다는 이유로 한 석도 못 받으면 이게 위헌이죠. 왜냐하면 지역하고 비례는 두 번 투표하면 따로따로 작용해야지. 지역에서는 꼭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물 보고도 많이 찍는데 그렇죠. 지역에서 이게 얻었다 해서 비례 하나도 안 주겠다? 이게 위헌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누누이 강조하고요. 이 모든 걸 딱 한마디로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표현에 하면요. 이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참 나쁜 법이다. 참 나쁜 법. 그리고 이제 이거 홍익표인가요? 홍익표 표현에 의하면요. 이 선거법은 귀태 선거법이다.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이게 무슨 개혁이냐 말이에요. 귀태 선거법. 참 나쁜 선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좌파 독재 카르텔 있잖아. 아까 4+1 이런 좌파 독재 카르텔로 보기 때문에 한국당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거법은 어쨌든 자기들 이해 문제 때문에 다 공개가 돼서 어떻게 싸우고 자들이 뭘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게시타법으로 알려진 공수처법은 지금 4+1에서 내용을 다 합의해 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천적으로 공수처법은 만들어서만 안 되는데 지금 뭘 합의해 놓은지 자체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라요. 이런 걸 딱 하는 말 있잖아. 밀실야합이다. 예. 밀실에서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야합하는 거 아닙니까? 더 무서운 게 지금 공수처법인데 그럼요.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4+1에서 뭘 해놓는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이건 됐고 선거법만 나눠먹기만 해결이 되면은 이건 바로 그냥 처리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저는 검찰이 50%못 넘으니까 전부 이게 민변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결국 이 정치 변호사들 민변으로 공처를 세워가지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처장 임명해가지고 결국 이 저는 공수법은 뭐 야당이나 게시타법처럼 탄압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자기들이 정권을 물러났을 때 그럼 이게 윤석열 검찰이나 검찰이 당연히 원칙대로 수사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 윤석열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있죠. 전부 이게 공처 넘겨. 다 이게 넘기라면 넘기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정권의 비판, 안전을 도모하는 정권이 바뀌면 이제까지는 이게 계속 과거 정권 이런 이제 그 정치 보복처럼 있었잖아요. 이걸 이게 막기 위한 이런 법이고 따라서 저는 이 법은요 연동형 비례도 이게 물론 악법 중에 악법이지만 공수처도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둘 다 목숨 걸고 지금 한국당이요 저는 어떠한 타협도 안 된다 봐요. 지금 이게 신문에 보면 야 좀 협상해서 양보할 거 하고 타협하지 왜 자꾸 싸우느냐 이런 이게 양비론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저는 어떠한 타협도 백기투항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공수처를 도입한다. 이게 타협의 대상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왜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데 타협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또는 이게 연동형 이게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에서 베네수엘라도 하다가 지금 없앤 거 아닙니까? 꼼수 때문에. 저 비례 한국당 만드는 거 이게 꼼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도입하려고 말도 안 되게 정의당이 주장하는데 이게 왜 타협해야 됩니까? 왜 연동형 타협해야 됩니까? 선거법이라는 거는 서로 이게 합의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기존의 선거법이 뭐 악법입니까? 기존대로 투표 두 번 해서 딱이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꾸 언론에서도 뭐 양보하고 타협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백기투항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싹을 처음부터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법의 경우는 검찰은 물론이고 법무부에서까지도 여러 가지 그 내용, 뭐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된 건가요?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그걸 반영을 했는지. 그래서 이해찬이까지도 뭐 이렇게 로비어로 다니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지금 의견서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권은희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혜련 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는 틀린 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또는 이제 그 공수처의 대상을 그냥 돈을 받아 부패만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모든 범죄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게 차이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는 처장이 할 거냐, 대통령이 할 거냐, 이런 게 차이가 많은데,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고, 그러니까. 또 이게 검찰이든 뭐 이해관계자든 법원이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공개를 식으로 해야지, 깜깜이 공개를. 밀실야합에서 갑자기 통과시켜버린다? 이게 무슨 이게 민주사회 국회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한테 어떤 안인지 그 합의안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 대해서 그 공청회나 찬반 토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죠.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은 무슨 공청회 한다 뭐 한다 하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의견까지도 제대로 안 듣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희상 의장은 오늘 중에 2개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17일까지는 무조건 처리가 돼야 한다. 17일이 지나면 이제 예비 내년 총선에 나갈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회기 결정권, 이것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 그거는요, 저는 이제 그 회기를 임시회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30일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1+4가 꼼수 써가지고 뭐 3일, 4일씩 잘라먹는 쪼개기, 그거 살라미 임시국회를 하잖아. 살라미처럼 쪼개기. 이거 할 거냐? 이거는 이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당연히 저는 된다 보고요. 토론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옛날에 통진당 이석기 사건 때 김미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있었죠. 이게 핵이 가지고 필리버스터 한 게 선례가 있고요. 예. 선례가. 그 다음에 2번째, 그보다 중요한 게 국회법 106조에 보면 이제 무제한 토론을 하죠. 우리 법에는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하죠. 예, 무제한 그럼 이게 무제한 토론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래 된 게 아니에요. 법률안만 무제한 토론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국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있잖아요. 이게 필리버스터가 된다고 법에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임시회를 30일 할 거냐, 3일 할 거냐, 이것도 이게 국회가 정하는 안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야, 살라미 국회가 맞냐? 아니면 원래대로 30일 하는 게 맞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거는 이게 충분히 토론이 필요하죠. 따라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 문희상이라는 뭐 황교안 대표도 이게 문아무개 씨라고 막 하던데, 네. 이 문희상이는 아들 뺐지 때문에, 야, 뭐 해석해가지고 핵이 정하는 거는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 왜? 핵이 정하는 걸 필리버스터 하면 또 이게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다음 핵이 또 열어가지고 표결하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예.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영원히 핵이 못 여니까 안 된다 하지만, 그건 이게 입법의 흥결은 앞으로 법을 바꿔서 뭐 앞으로 이게 핵이는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법을 바꾸는 거는 몰라도 지금 법은 모든 안건이 다 되거든요. 네. 대상에. 예산은 빼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그 문희상이가 해석을 잘못하고 저는 한국당 해석이 맞다 봐요. 문희상 의장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들 세습 공천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인으로 이렇게 전락한 거 아니냐. 입법부 수장이 권력서의 리인 사람이 국가권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맞는 얘기인가요? 그분은 지난번 예산안도 이렇게 단독 처리에 합의를 해줬고 4+1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지금 찬성을 하면서 이거를 부의해갖고 본회의에 상정해갖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의정이라는 게 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합의가 안 되면 합의를 종용하고 그걸 끝까지 본인 스스로가 협치를 3번이나 취임사에서 강조할 정도로 협치를 강조를 해왔고 의회주의자라 하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위반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적 여론도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을 하고 시간을 주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문희상이가요. 어떤 사람이 제가 계속 방송에서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지 몰라도 자꾸 이게 어떤 사람이 장비에 비유하길래 장비는 충절의 화신, 의리의 화신이다. 문희상이는 장비가 아니고 모든 게 하는 행태나 그게 동탁이다, 동탁. 삼국지에서 가장 간신배, 역적. 예. 그게 동탁이 아닙니까, 동탁. 예. 그리고 이제 뭐 포청천 운운하는데 포청천이 사용하는 게 짝두는 정의의 짝두죠, 정의. 예. 진리, 진실의 짝두입니다. 근데 문희상이가 휘두르는 짝두는요, 철저하게 야당 쪽만 탄압하는, 그리고 이게 자유우파 국민만 탄압한, 자르는, 이런 게 편파적인 짝두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뭐, 장비, 포청청이 말이 안 되고, 문희상이가 의장될 때 뭘 했어요? 야,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예. 셋째도 협치했는데, 제가 보기에 하는 짓을 보면, 첫째도 아들 뺐지, 둘째도 아들 뺐지, 셋째도 이게 아들 뺐지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위원이요. 자, 보세요. 정부 예산안을 수정하려면요, 우리 국회법 85조의 3, 2항에 보면, 정부안을 수정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해서만 수정합니다. 근데 1+4가 교섭단체 하나도 없잖아요. 민주당 빼고. 이게 바로 국민의 혈세, 세금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 어긴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예산 부수 법안부터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죠. 근데 예산 부수 법안이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아직 본회의 못 올렸잖아. 아니, 예산이 들어오는 세입 부수 법안도 통과 안 하고 예산안부터 했다가 어떻게 예산 부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따라서 이런 위헌적인, 이런 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이거 병실 의장, 화장실 의장이라고. 옛날에 패스트트랙 올릴 때도 처음에 이게 갑자기 이미자 의원 성추행 막 공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혈압 오른다고 병원 가가지고 또 병원 가면 이번에 이제 할 걸 다 하더라고. 병원 가가지고 오신환 의원부터 사보임 하는 거 결제 다 있잖아요. 했잖아요. 이게 불법 사보임을 다 결제했잖아요. 아니 그걸 왜 병원 가서 하냐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예산안 통과할 때 보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주성용이 한데 아니 의사봉을 주더라고. 이게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서 볼일이나 보지 왜 의사봉을 주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병실, 화장실, 의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쨌든 민주당이라든가 문희상 의장의 이런 무리수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주말에 한국당이 광화문 집회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민주당과 4+1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 좀 총 직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오늘 이제 그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에서 10시 반에 그 국회 총집결 이게 긴급 지시가 다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 그 완전히 경찰이 국회를 이게 전체를 뺑 둘러싸가지고 아예 국회 그 마당 있잖아요. 네. 광장. 거기도 이게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11시까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공화당도 그 100여 명이 예. 국회 그 천막 치고 들어가려 있잖아요. 했잖아요. 지금 천막 치고 조원진 대표가 한 20일 이상 지금 투쟁 중에 있고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만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황교안 대표를 밟고 가버립니다. 좌파들은. 그럼 이게 국회의원 108명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을까? 그거 못 막아요. 108명 밟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자유우파 국민 전체를 밟고 가라. 이렇게 국민만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우파 국민이 우리나라의 50%는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국민을 밟고 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자유우파 국민 전체를 밟고 가라. 이런 게 각오로 막아야 된다. 첫째,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당 108명요. 108명, 이건 만약에 못 막는다. 그래서 이 두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게 전원 불출마 약속 선언해라 이거예요. 왜? 이 법 두 개 못 막으면요, 나중에 선거 넣어봤자 국민들한테 표 안 줍니다. 어차피 이게 떨어질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거, 지금 이게 배지도 던지고, 지금도 이게 언제 사퇴하고, 앞으로 이게 이 두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전원 불출마하겠다. 그럼 이게 선거 넣기를 해라. 그러면 이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각오 아니고는요 절대게 못 막습니다. 아니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됐는데 뭐 앉아가지고 이게 손들고 의장 뭐 문희상이 물러나라 규탄하고 이게 고소한다 됩니까? 바르게 문희상한테 하나만한 일이고. 돌격해가지고 그냥 이게 붙잡고 같이 뒹굴고 늘어져야죠. 이렇게 의장석을 점거하고 옛날에 노무현 탄핵할 때 그 보세요. 명패 던지고 개난리 치고 또 이게 체류탄까지 터뜨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선진화법 겁내가지고 내가 기소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겁만 내지 말고 육탄 돌격으로 목숨 바쳐서 이게 막아라. 이 두 가지를 제가 꼭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향후 전국이 현재 경색 국면에서 풀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연말 전국은 물론이고 내년 초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까지 사실상 정치는 이제 올 스톱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회군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패스트트랙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치는 완전 실종된다고 봐야겠죠.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인영이 한데요. 정말 이게 보도도 또, 야, 한 번도 이게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든다더니 이인영이도 이게 한 번도 이게 제가 보도도 또 못한 말을 하던데 뭐냐면 이게 황교안 독재. 봤습니까, 기사? 황교안 황교안 독재한다. 들었습니다. 이인영이 여기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예. 아니, 야, 청와대 앞에서 정말은 이제 그 음동설안에 풍찬노수 하듯이 황교안 이렇게 야당 단식하는 독재한다고. 사람이 독재를 한다? 또 이게 로텐도에서 혼자 농성하면서 이게 나를 밟고 가라? 이게 황교안 독재입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 좋아하는 말 중에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예.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불의가 지배할 때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저항권이라고 헌법에 있잖아요. 저항하는 건 국민의 권리를 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나쁜 게 불의가 지배할 때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 했어요. 저는 자유우파 국민들요. 저도 이 방송 지금 끝나고요. 바로 이제 국회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정말 사생결단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그 결사항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리고 이제 임전무태 전쟁에 임해서는 절대 태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랑도나 이런 게 정신이거든요. 이런 이게 사생결단 결사항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끝까지 자유파 국민이 저항권으로 싸우면요. 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이 두 법이 통과되면요. 이 두 법은 내년 총선의 바로 밑입니다. 이 두 법을 막아내면 한국당이 자유파가 승리해요. 근데 이 두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4가 내년 총선 승리합니다. 결국에 이번에 그 좌파 독재 카르텔의 두 법을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 이게 따라서 내년 총선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결상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서정욱 변호사도 정말 목을 놓아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 저지의 사직생 그야말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선다면은 못 막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몰아주었듯이 한국당에도 힘을 몰아주어야 정말 108명의 의원들이 힘을 받아서 저지에 성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